그 사람이 원했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갔을 때 이게 확 들어가요. 그쵸?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그 사업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 인트로.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예요. 첫 번째 숙제는 명단 작성하셔가지고 위에 상위 사장님과 상의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숙제.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인트로 작성하셔가지고 한 3번 내지 5번 정도 본인이 녹음하시고 본인이 수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검토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준비가 되면 신규는 저는 딱 요 2가지만 알려줘요. 저 2가지만 하시라고. 저게 다예요. 신규들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셔오는 거잖아요. 제 앞에. 이렇게 해서 신규가 모셔오는 거죠. 그거를 5번에서 10번 정도 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신규가 저걸 가지고 하고 나면 사업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도 같이 앉아서 듣게 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방언처럼 터져요. 사업 설명이.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갖다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초대하는 방법 좀 헷갈린다 그러면 상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전도 짜잖아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셔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3번째가 이제 내가 이제 신규가 아니고 한 10번 정도 들어서 이제 나도 내가 파트너가 생기고 해서 이제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이제 사업 설명 어떻게 하냐? STP를 이제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 그 이제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설명하거나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저는 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안내를 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오버뷰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오픈마인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사장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얘기가 잘 들어오는가. 벽이 쳐져 있거나 그러면 얘기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무슨 공상단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트워크하는 사람 다르게 시선도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나와 동일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 정도 주는 걸로 해서 오픈마인드 할 수 있게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취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족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뭐 약간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결혼하셨어요? 뭐 그부터 해가지고 아이가 몇이세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물어봐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 있으면 거기 안에서 끌어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집어넣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픈마인드 해주고, 두 번째는 현실 점검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회가 어떤 경제고 이런 것들 현실 점검. 저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2번부터 6번까지는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도중에 꺼낼 수 있는 게 뭐 플랜을 먼저 얘기해야지 되겠다 싶으면 플랜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 흐름으로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유통의 흐름, 회사 제품, 플랜, 가치와 비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치와 비전 줄 게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전에는 막 한 몇 달 전에는 다른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얘기 다 필요 없고 뭐 화장품 얘기도 그냥 간단하게 화장품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얘기 넘어가고, 저는 요즘에 렌탈하고 생필품 그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타 네트워크 했던 분들 얘기할 적에 물류 얘기하는 건 사실 식상해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뭐 니들 게 뭐 이렇게 뭐 특별하다고. 그렇게 되면 논쟁 시작이니까 그런 거는 다 넘어가요. 화장품 얘기 넘어가고 건강기능식품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하기도 해요. 저는 화장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 화장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품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걔를 재구매 패턴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아. 화장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이런 느낌 주면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할 것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들을 다 자르고 이렇게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STP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대1 미팅.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2대1 미팅이 있거든요. 스폰서를 동행해서 같이 가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대1 미팅이라고 하는데, 신규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2대1 미팅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2가지만 하시잖아요. 신규들은 명단 작성하고 초대하는 것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2대1 미팅을 대부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2대1 미팅인데 얘를 이제 호일러의 법칙 테이블 A, B, C라고 얘기를 해요. A, B, C.
그래서 A는 어드바이저 해가지고 뭐냐면 스폰서를 얘기를 해요. 어드바이저, 나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 그 다음에 B는 브릿지 해가지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 대부분 신규인 거죠. 그 다음에 C는 커스터머 해가지고 내가 초대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B예요. B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성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B가 중간에서 역할을 되게 잘해주셔야지 돼요. 왜냐면 A가 C를 몰라요. C는 A를 몰라요. B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9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미팅 전, 미팅 중, 미팅 후 이거는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B가 하는 일이에요. B가. 저거는 다 B가 하는 일이에요. A는 가서 설명만 하면 돼요. C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B가 중간에서 저 역할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신규들이 해야 될 일은 저 B예요. 그래서 미팅 전에는 뭐냐면 신규에 대한 정보 주셔야지 돼요. 누구한테? 스폰서한테, A한테. 스폰서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날 가서 상황을 이렇게 봐요. 네트워크를 했나 안 했나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보 준 거를 A는 B한테 받은 정보를 모르는 척 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분 만나자마자 네트워크 뭐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 스폰서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한테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겠다라는 걸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 주셔야 되는데 정보를 전화로 따다다다 얘기를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스폰서들 기억 하나도 못해요. 파트너들 많잖아요. 되게 많은 곳에서 전화 받으면 이게 누구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어차피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스폰서가 나를 후원해주러 왔을 때 정확하게 후원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만나기 하루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카톡이나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한 분 프로필, 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업은 뭔지, 네트워크 경력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수준은 얘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했으면 어떤 네트워크 했는지, 그 다음에 약간 내가 참고할 것들 있으면 참고사항 얘기 적어주시고, 그쵸? 이게 성사가 달라져요. 그쵸? 아무것도 정보 모르고 간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죠. 가서 이러시니까 이 말은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시니까 이런 말은 좀 했으면 좋겠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갖고 있으시겠구나. 이런 거 감안하고 스폰서가 가면 훨씬 더 미팅이 매끄러워요. 그쵸?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아주 더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었더라도 미팅장 들어가기 전에 보는 거죠.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딱 해서 들어가서 가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할 적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돼요. 탐색전이 없이 진행이 돼요. 그렇다고 스폰서가 가서 막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무슨 사업 하시다가 망하셨다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눈치 없게. 그래서 그거 참고적으로 얘기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장소 선정하실 적에 조금 조용한 자리, 그 다음에 자리 배치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고객을 앉힐 적에, 그러니까 이 사람 C를 앉힐 적에는 문이 여기 바라보이는 쪽이 아니라 문이 안 바라보이는 쪽으로 앉히게끔. 그러니까 번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번잡하게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석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자리면 이렇게 오픈돼서 바라보는 자리가 C가 앉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게끔 앉히면 여기만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게 약간 디테일함이 조금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해라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있으면 약간 집중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폰서 프로모션 하셔야지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야지 이 사람이 왔을 적에 정식으로 듣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너무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되게 어렵게 모셨어? 이런 정도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어차피 들어보려고 했으니까 정중하게 앉아서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모션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막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내리 깔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팅 성사가 별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프로모션 해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자리 배치할 적에도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아는 사람이에요. B는. 그쵸? 그리고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하고 가깝죠. 가까운데 자리에 앉으실 적에는
이 사람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리는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앉는다. B하고 C하고. 왜 그러냐면 C가 딱 앉았는데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B하고 A하고 딱 붙어 앉아 있어요. 뭐야 쟤네 둘이서 날 어떻게 해보려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리 배치부터 나는 너의 한 편이야.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도 같이 앉아주시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좀 써주시면 되고 미팅 중에는 스폰서에게 신규 소개하고 신규한테도 스폰서 소개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잘 듣는 정자세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다 들었으니까 카톡 열고 막 뭐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은 사납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듣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같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정숙하게 듣는 거죠. 필요하다면 메모도 살짝 하면서 들으면 C가 이제 분위기에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구나 얘도 듣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 후에는 크로징은 A가 하는 게 아니라 B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이 좀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분이 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꺼내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서로 다 알면 이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토스해줘서 같이 하는데 대부분의 크로징은 B 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그 사람이 해야지 되고 만약에 C가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제 제품을 전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거나 이 사람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다음 약속 잡기를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해요. 제품 체험시키고 다음 약속 잡고 뭐 팔로업 이거 전부 다를 다 그냥 후속 조치 팔로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팔로업이 여기 이제 보시면 후속 활동 여기 네 번째 나올 거거든요. 이게 크로징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B의 역할이에요. 이제 딱 한번 보여줬으니까 자 스폰서님이 이분 관리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내가 친한 사람 아니잖아요. 누가 친하냐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뭐 모를까. 만약에 리더 컨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받았으면 토스에서 그건 가능해요. 근데 아니라 내 지인이면 후속 활동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속 활동을 하는데 후속 활동에서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번에 사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한 번에 사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후속 활동이 필요해요. 그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일러의 법칙으로 해서 B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일이 성사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홈미팅, 뭐 집에서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집에서라기보다는 식당을 하나 빌린 거죠.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하면서 점심 식사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브리핑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거 얘기고 이제 네 번째 후속 활동. 후속 활동은 뭐냐면 아까처럼 미팅이 끝났어요. 명단 작성해서 초대하고 2대1이든 무슨 미팅이든 해가지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할지 말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쵸? 하고 나서도 후속 활동 하셔야지 되고 안 하셔도 후속 활동 해야 돼요. 근데 평균치예요. 평균치로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사인할 때까지 4번에서 6번을 만나야지 사인을 해요. 이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생각해볼게. 아니면 좀 더 해볼게. 아니면 긴가민가 한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됐어. 이 사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컨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계속 후속 활동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후속 활동. 그래서 후속 활동은 어떻게 하냐? 하기로 한 걸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기로 한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기로 했냐면 너 제품 이거 써볼 수 있게 내가 좀 데모 좀 해줄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 본인이.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러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 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약속 잡아야지 되는 거죠. 결정 안 났잖아요. 결정 안 났으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약속 잡아요. 혹시 저랑 이제 미팅 같이 나가신 분들 보면은 약속 아마 그 자리에서 잡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회장님 미팅이 있는데 그때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더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안 되세요? 뭐 언제는 되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약속 잡으셔야지 돼요. 사실 스폰서가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B가 계속 후속 활동하면서 그 다음 약속을 연달아서 계속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 보니까 조금 더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이틀 간격으로 계속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약속 잡는 게